차철우입니다. 네, 대한민국 정치 고수를 모시고 정치 현안들 분석하는 시간입니다. 정치 구단, 오늘 김교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예, 반갑습니다. 요즘 정말 공사 다망하시죠. 국민의힘 공세, 그다음에 김민석 총리님 아주 다 시끄러운데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이런 말을 합니다. 종묘대전, 종묘대첩. 김민석 총리와 오세훈 시장의 이런 이제 설전 때문인데요. 이 현상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종묘라는 데가 세계유산 1호거든요, 우리 국내에. 네. 여기를 빌딩 숲으로 만들어낸다는 그 발상의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벌써 꽤 오랜 동안에 재개발 문제가 있었는데요. 정부 여당이나 정부나 집권 여당은 이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네. 다만 이제 전에 정했던 층고가 72m 정도의 층고인데요. 그건 지키면서 하자 이런 건데 이제 오세훈 시장이 지금 145m까지 끌어올리겠다 이제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계유산센터에서도 이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권고를 내렸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서울시하고 국가유산청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다시 한번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오세훈 시장 이게 적반하장인 걸까요?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하니까 종묘의 경관을 해친다? 과학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오히려 이렇게 반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 얘기는 이제 그 빌딩 숲을 지면 잔디 광장을 쭉 내서 그 잔디 광장을 오히려 종묘에게 선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하늘을 가리는 거죠. 네. 일정 정도에. 그리고 원래 세계유산으로 될 때 높은 빌딩을 짓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네. 이거를 어기고 해보려고 하는 건데 이건 좀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종묘 대전이 벌어진 후에 오히려 국민의힘에서는요. 민주당이 오세훈 죽이기에 돌입했다. 이런 프레임으로 공세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전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는 유산을 지킨다는 건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그런 거고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이 오세훈 시장이 한강버스 문제도 지금 심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기억의 광장을 만든다든가 또 태극기를 100m 높여서 또 만들려다가 또 작년에 무산되고 그랬는데 그렇죠. 이게 너무 선심성, 홍보성, 전시행정 그리고 결국 이게 내년에 지방선거로 이어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도대체 누가 진짜 종묘를 위하는 거냐라고 하면서 오세훈 시장 반박했는데 국가유산처 이거 해결책을 서울시랑 같이 맞대고 해보자 이런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해결책이 좀 있을까요? 결국은 이제 전에도 그런 해결책을 냈지만 이제 층고 높이를 좀 조정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지금 오세훈 시장이 얘기하는 145m까지 층고를 높인다는 거는 완전히 그 앞은 터질 수 있어도 위에 하늘을 완전히 가리는 꼴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유산청하고 서울시가 협의를 해서 잘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오세훈 시장과 그 김민석 총리의 설전이 종묘, 한강버스, 감사의 정원, 광화문까지 지금 계속 장소별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오세훈의 이런 장소별로의 정시 행정의 목적은 뭐라고 보고 이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감사의 정원 같은 경우도 갑자기 들고 나왔는데 예산만 해도 200억이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광화문에. 이제 22개국의 6.25 때 참전국에 그걸 기리는 그런 감사의 정원인데 사실 22개국에서도 6개국만 동의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것도 받들어 총 이런 자세로 거기다 동상을 만들겠다는 건데 이게 무슨 광화문 한복판에다 그걸 한다라는 게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오히려 종묘 같은 유적지나 이 세계유산은 또 그 앞에다 건물을 짓고 이런 것들이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됐든 저희가 보는 것은 내년 지방선거를 초점에 맞춰서 모든 게 전시행정으로 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 말씀하신 감사의 정원 같은 경우는 그 전에 뭐 이승만 기념관이나 아니면은 대형 태극기. 그러니까 이번에 22개국이지만 동의도 다 받지도 못했고 6.25 참전 국가들의 그런 이제 관련 조형물을 받들어 총을 세운다는 건데 이 모든 공통점이 다 냉전의 산물의 상징성을 세운다는 거 아닌가요? 극우 보수 세력들의 영합하는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거 극우 보수를 결집시키는 용도로 광화문을 활용해서 내년 선거를 이기겠다는 전략으로 국회하는 걸까요? 그런 거죠. 그렇게 보는군요. 네, 오세훈 시장의 이런 전시 행정과 내년의 그 표를 위한 행보 분명히 민주당이 따끔하게 일침을 가하면서 같이 집권 여당으로서 역할을 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또 예산안 세부 심사가 지금 국회에서 들어가고 있네요. 그래서 그 예산안 정매 심사했는데 예결위 상황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 어제부터 소위가 들어갔거든요. 네. 예결 특위의 소위가. 근데 굉장히 지금 야당이 반발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국정과제 150조 원, 이 150조 원은 이제 주로 반도체라든가 바이오, 인공지능 AI, 또 이 첨단 전략 산업인 벤처 생태계에 집중 투자 뭐 이런 것들이고 이런 것들을 이제 굉장히 반대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지역사랑 상품권이라든가 또 이 기재부의 예비비라든가 네. 또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 또 네. 정보 홍보를 해야 되는데 홍보비 예산 이런 것들을 다 농어촌 또 기본소득 이 사업비 이런 것들 다 삭감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들어와서 이제 첫 번째 예산 정국인데 이걸 정부가 하고자 하는 일을 무조건 맡겠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그렇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결국엔 반대를 위한 반대를 국민의힘이 자행하고 있는 건데 야당이 예산 삭감을 계속 지금 주장하면서 그거를 강행하려고 하잖아요. 어떻게 네. 될까요? 저희 문체위에서도 어저께 제가 문체위원장인데 어저께 이제 예산을 상임위에서 통과시켰는데요. 네. 거기서도 국정홍보비라든가 KTV 예산을 굉장히 깎으려고 했는데 네. 이제 증액해서 잘 진행을 시켰습니다. 네. 그러니까 설득하는 작업을 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관세라든가 또 에이펙 이후에 대한민국이 이제 세계 속에 중심 무대에 들어설 수 있는 그런 품격을 갖추게 됐는데 이제 이재명 정부가 시작하는 거를 이제 발목 잡지 마라 하면서 계속 설득하는 작업을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예산이라는 게 심의가 11월 30일까지 해서 12월 2일 날, 3일 날 이때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하여튼 거기에 잘 일정에 맞춰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또 아까 전시행정 여러 가지 얘기는 그 중에 하나가 한강버스였잖아요. 오세훈표. 한강버스 지난 토요일 날 강바닥에 걸려서 또 멈춰 섰습니다. 그 탔던 승객들 벌벌 떨면서요. 이거는 버스가 아니라 시한폭탄이다. 다시는 안 타겠다.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좀 답답합니다. 이게 이제 지난번 국정감사에서도 이 한강버스를 대중교통이다 해갖고 운영비를 그쵸. 하면서 이제 질타를 받았거든요. 근데 이게 9월 18일부터 이 한강버스가 운행을 했는데 그 이후에 15번이나 고장이 났죠. 문제가 생겼는데 주로 이제 수심이 얕아서 저수심에서 나타나는 이 배가 바닥에 가라앉아서 운행이 안 되는 이런 경우고요. 요번에 사고 나기 7시간 전에도 밑바닥에 있는 어떤 불상의 물체와 부딪혀서 네. 사고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사고의 조짐들을 자꾸만 보여준다는 게 굉장히 심각한 것이죠. 하일리 법칙에 따르면은 이게 어떠한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그 전에 전조가 되는 작은 사고들이 있는 거 지금 15번이나 있었다는 건데 이거를 시민의 목숨을 담보로 멈추지 않고 계속 강행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게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세월호나 이태원 참사 때도 그쵸. 약간의 전조가 있었는데 이번에 이 사건도 전조가 굉장히 많죠. 지금. 네. 그래서
저는 한강버스를 중단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되고 필요하다면 감사원 감사까지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 민주당에서는 한 달 전에 이미 이 얕은 수심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었고 이미 그리고 다치거나 죽어야 멈출 건가 이렇게 공세를 하니까 아니 안전 문제를 정치적 공세로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오세훈이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반응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 적반하장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한강버스도 이 내년 지방선거에 맞춰서 지금 가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이제 고집을 부리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본인이 정치적으로 밀리다 보니까 이거를 만회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나타나는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 지방선거에서 본인이 선점하기 위한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김인석 총리가 아까 우리 얘기했던 지금 한강버스 다뤘으니까 감사의 정원으로 가야 될 텐데 관련해서 발언을 했습니다. 관련 영상 보시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곳이고 참전국에 대한 감사를 보여주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입니다. 그 상징을 이상하게 밭도로총 또 석재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좀 이해하실지. 사실 광화문은 우리 민주 세력에게는 빛의 혁명을 이룬 장소가 아닐 수 없는데 그거를 이 냉전 시대의 산물로 세운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정치성을 상징한다는 게 냉전 시대의 산물이라는 건데 이 해석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이 빛의 혁명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로잡는 곳의 상징적인 데가 광화문입니다. 그렇죠. 이 광화문에 보수의 연대를 총합시키기 위한 밭들어총의 그런 석재 조형물을 세운다는 것 자체의 발상이 완전히 보수대 연합을 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로는 6.25 전쟁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라고 하지만 아니 당사자국들도 별로 동의하지 않는 걸 굳이 우리가 그렇게 광화문에다가 광화문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장소에 거기다가 밭들어총의 석재물이 들어섰을 때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결국 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을 재현시키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체위원장으로서 특히 이게 위치가 세종대왕상 옆에 밭들어총 조형물을 세운다는 자체가 사실 상상이 되진 않습니다. 절대로 맞지 않죠. 그리고 다 우리 고궁들이 다 있는 데인데 거기가. 그러니까요. 그 김인석 총리가 실제로는 이제 법적으로나 절차적으로나 문제가 없는지 이거 확인해 보겠다고 하니까 이거를 오세훈 대 김민석의 정치적인 대립구조로 해석을 하는 프레임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십니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없죠. 아까 이제 한강버스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데 그 안전의 문제고요. 종묘 문제는 우리 국가유산을 지키기 위한 것이고요. 이번에 이 감사의 정원 같은 경우는 전혀 뜬금없이 이 광화문이라고 하는 우리 역사와 정체성을 지키는 이곳에 감사의 광장을 짓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고 과연 그것이 행정적 법적으로 맞는 것인가를 이제 보는 건데 그게 무슨 대립구도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왜냐하면 김민석 총리가 지금 이렇게 오세훈과 종묘 그다음에 한강버스 이번에 감사의 정원 사사건건 대립하는 게 사전 선거운동 서울시장 나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니 뭐 그 본인이 시장을 나가려고 하는데 그렇게 대립구도로 가질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오세훈 시장과 김민석 총리가 만약에 시장에 경합을 붙는다고 하더라도 김민석 총리가 절대 불리하지도 않는데 본인이 먼저 이런 대립구도를 가질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김민석 총리는 아마 서울시장에 그렇게 크게 관심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오세훈의 견제구를 던지는 거냐 이런 식 공세를 하지만 오세훈 시장 여러 가지 지금 전시행정하면서 말도 안 되는 근거 없는 자신감을 보여왔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더불어민주당 여러 후보들이 거론되고 있는데 지방선거 승리할 수 있을까요? 승리 여부는 뒤에 가봐야 되겠지만요. 제가 보기에 오세훈은 그야말로 노이즈 마케팅을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종묘 같은 경우도 우리는 세계 유산지구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환경 영향 평가를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세계 유산에 대한 영향 평가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한강 버스는 중단시키고 나서 본질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감사의 정원은 전혀 제가 보기에는 얼토당토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건 행안부에서 법적 제도적인 부분에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후보들이 여러 명이 이제 서울시장 후보가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건 상황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곧 있으면 12.3 바로 그 1년 전 계엄의 밤에 1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빛의 혁명으로 정권을 교체했고 많은 게 일어나지만 오세훈 서울시장 이 빛의 혁명의 자리에 말도 안 되는 정치 행정 조형물을 세우려고 하고 있고 여전히 내란 세력들은 날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앞으로 더불어민주당 좀 종식시키고 제대로 역할을 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제 12월 3일날이 내란 1주년이고 한데 지금 윤석열을 비롯해서 내란의 주범과 공범들의 재판이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결국은 1월 달까지 하고 2월에 이제 선고가 내려질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요. 굉장히 지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게 옛날에 전두환 노태우 때의 군사 쿠데타는 169일 만에 1심이 치러졌고요. 13개월 만에 대법원 선고까지 치러졌는데 그거에 비하면 굉장히 지금 늦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법적인 문제가 지연되는 게 정의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빨리 이게 신속하게 내란의 종식이 돼야 되고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 민주당도 하여튼 이 내란 종식 특검은 특검대로 하지만 그 이외의 것들의 내란 종식에 맞춰서 법과 제도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내란 종식의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주기를 응원해 봅니다. 지금까지 정치구단 김기용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출연해주신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